회사 제품은요, 잉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들어있다라고 저희들은 광고를 합니다. 실제로 잉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잉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란 어떤 거냐?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 아이블록을 개발하기 전에 이 하단형 공급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품으로 시장 진입을 시킨 제품이 아이블록이에요. 처음부터 제품이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닙니다. 제가 아이블록을 출시를 하고 정말 깜짝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테스트하고 거쳐왔던 공급기들이 전부 다 제품으로 나왔어요. 대부분 나왔습니다. 1리터 팩 속에 호스 연결했는 거. 진짜 이런 카트리지만 4개 딸랑 나갖고 철판만 구부려갖고 안에 넣는 거. 그 과정에서 하단형 공급기로 현재 웬만한 나왔는 것들은 아이블록이 되기 위해서 거쳤던 과정들이 제품으로 대부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가 제품을 다 만들어서 써봤던 사람이 기존에 그 방식대로 하면 될 텐데 내가 왜 아이블록처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결함과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은 아이블록이 처음에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잉크 속에 우리의 인건비를 넣어서 소비자에게 상품화해서 팔자라는 게 이게 취지였었습니다. 아이블록을 분해하면은 나사를 4개를 풀면 이렇게 딱 돼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스펀지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잉크 바늘에서 잉크가 떨어지면 잉크를 흡수하는 잉크 흡수 패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카트리지 뺐다 꼽았다 했을 때 카트리지에 잉크가 묻어 있으면 안 되겠죠. 카트리지 잉크가 묻어 있으면 소비자 손에 잉크가 묻을 거 아닙니까? 카트리지를 뺐다 꽂아도 카트리지에는 다른 잉크가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상단으로 잉크 카트리지가 딱 들어가면은 하단으로 연결된 호스를 통해서 이 밑으로 잉크가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팩은 이 하늘에 매달려 있죠. 자,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잉크 카트리지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얘는 노란색은 노란색에 꽂아야지만 잉크가 들어가집니다. 자, 어디든 꽂으셔도 잉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노란색에다 꽂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잉크가 들어가는 게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노란색에 꽂았더니 바로 잉크가 들어간다, 그죠? 그죠? 자, 내가 이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이 이 철판에 닿으면 센싱이 울리게 돼 있어요. 잉크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다 에어를 다 빼버리면 쩍 달러부터가 센싱이 울리겠죠. 근데 지금 내가 가만 놔둬 볼게요. 이 빈 공간에 있는 에어를 한번 빼볼게요.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쭉 에어는 빠지고 자, 요렇게 에어는 다 빠지고 이제 요 상태가 돼요. 이게 초기 세팅이에요. 요렇게 된 상태로 공급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놔두시면은 상단의 잉크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고 하단 팩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프린터 헤더로 연결된 이쪽으로 출력을 시작해서 잉크를 소모시키게 되면은요,
무조건 상단의 잉크가 소진이 되어야지만이 하단에 매달려 있는, 반중력으로 매달려 있는 하단팩이 공급이 되면서 위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오작동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오작동 되면은 세상이 개벽하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흘러야 되고, 물은 밑에서 위로 차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차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이게 오작동이 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아이블럭은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급장치입니다. 잉크가 마르는 게 불가능해요. 잉크가 마르기 위해서는 공기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공급기는 공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요 브라켓이 싹 들려 올리면서 철판에 딱 닿으면서 생식이 울리는 거예요. 하단에서 공급을 딱 시작하면은 바로 생식이 울립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 생식이 울려서 상단팩을 꺼내봤더니 잉크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출력은 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잉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무한잉크를 변공급기로 사용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잉크 공급 시기를 놓쳐가지고 에어가 다 딸려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게 즉시 내가 하던 일도 멈추고 뛰어가서 잉크를 보충해주고 석션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아이블럭은 그 정상 자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식이 울렸을 때 상단 카트리지에는 잉크는 없지만 소비자는 그래서 우리한테 사장님 잉크가 없어요. 잉크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삐삐삐 거리는데요. 버튼 누르시면은 소리는 꺼지고 불만 깜빡거리는데 쓰고 계시면은 제가 잉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잉크를 언제 갖다 주느냐? 하단에 있는 잉크가 한 180cc 정도 돼요. 맥시멈 한 200cc까지 들어가거든요. 하단에 잉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잉크 주문을 받아서 내가 시간이 가장 넉넉한 하루에 한 번에 다 납품하고 오시면 돼요. 없다고 바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잉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공급기를 왜 만드느냐? 원리로 돌아가서 오작동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버튼병을 끄다 그냥 붙는 것보다는 얘가 복잡하잖아. 근데 여러분, 사용하는 소비자는 이게 편해요. 막에 연다, 이거 붙는다, 붙다 옆에 흘린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카트리지 뺐다 그냥 카트리지 꽂으면 끝나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편합니다. 제가 왜 이런 형태의 공급장치를 개발해서 출시하게 되었느냐면요, 그거였었어요. 소비자분들이 인터넷에서 무한 공급장치 달려있는 제품을 하나 사잖아요. 일단 소비자가 인터넷 판매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무한공급기 하나 사잖아요. 쓰다 문제 생겨갖고 구입했는 곳에 연락하시면 대부분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보편적인 이 정설입니다. 근데 아이블럭은 전화 안 받는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받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회사 메인 홈페이지의 메인 슬로건이 배송 없는 회사예요. 전국에 거제도, 제주도, 섬까지 다 팔고 있지만 배송으로 소비자한테 팔지는 않아요. 소비자가 오전에 우리한테 제주도에서 만약에 오전에 우리한테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안방까지 전문기사가 직접 설치하러 갑니다. 왜냐? 판매는 대구에 있는 아이블럭 본사에서 판매를 하지만 주문 받은과 동시에 제주도에 있는 우리 대리점 사장님이 소비자와 통화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안방까지 직접 설치를 가요. 이게 아이블럭입니다, 여러분. 공급기가 비즈니스화되고 사업화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시장을 보장받아야 돼요. 아이블럭 대리점 사장님이 한번 팔았는 거래처는 끝까지 그 사람이 문 닫을 때까지 그 사람이 그 거래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이 구조가 이 공급기가 튼튼해야 돼요. 공급기 고장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급기는 한 번만 사면 되고 프린팅기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첫 장과 마지막 장, 이 제품질 똑같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와요. 하지만 공급기에 있는 잉크는 점점 양이 줄어가고 있지만 이 제품질은 똑같아요. 왜? 진공팩을 사용하기 때문에. 팩이 완전 짜바르 들어가고 아예 없으면은 색이 빠지겠죠. 그런데
팩이 짜바라지면 하단에 있는 유지보스잉크가 자동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짜바라져도 센싱 올려도 똑같습니다. 인쇄 분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쇄 분질은 한결같이 똑같이 나와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